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쓰리포인트입니다. 오늘 장 3가지 포인트 딱 압축해서 드리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예, 오늘 장 어수선해졌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포인트부터 살펴볼게요. 오늘 원달러 환율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도 6원 70전 상승하면서 1464원 20전 구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원달러 환율 1,400원 선 위에서의 흐름이 연일 이어지고 있고 또 위쪽으로 점점 더 뻗어 올라가는 상황 가운데 1,400원이 뉴노멀이냐, 여기에 어떻게 과연 적응을 해 나가야 될지도 좀 걱정이 되는데, 시장은 이제 환율에 대한 민감도가 예전만큼 강하게 나오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환율 상황 어떻게 접목시켜야 될까요? 네, 일단은 환율이 너무나도 좀 급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이후에 가장 또 최고치를 기록을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환율이 지속적으로 급등을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죠. 지금 현재 계속해서 정치 국면이 좀 불안정한 부분,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이제 또 주요한 캐시카우에 있는 그런 이제 또 기업들이 또 이제 약간의 수익성이 좀 저조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 전망치도 조금은 낮아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 관세 우려감, 이러한 것들이 지금 종합적으로 겹치게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환율이 조금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환율이 또 이제 급등을 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는 환경이 또 유지가 될 수밖에 없죠. 결국에는 환율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자국에서 투자를 하는 것, 원화 가치가 또 이제 하락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오히려 이제 외국인들에게는 이득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특히나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하려면 반드시 유동성이 확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예전에 코로나 이후에 결론적으로 시장이 가장 큰 폭으로 급등이 나왔을 때에도 결론적으로는 유동성이 폭발했기 때문에 그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이 올라갔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시장이 그래도 저가에 대한 매력도는 계속해서 좀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이 대내적인 변수들이 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딱 시장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만 보고서 딱 이제 매매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워낙에 그 외적인 변수들이 지금 이제 우리 시장에서 또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또 약간은 저가 매수에 대한 매력도, 저가에 대한 매력도는 그래도 여전히 발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한 2,400선 정도 근처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바닥을 잡아주는 그런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었지만 PBR 0.8배 이하로는 예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나 코로나 때, 그때나 이제 또 그 이하로 하락을 했지, 계속해서 이 구간에서는 꾸준하게 어느 정도는 바닥을 잡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장은 그런 이제 바닥을 잡아주려는 노력은 계속해서 하고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너무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 지금 또 이제 1월로 넘어가게 되면 트럼프 임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트럼프 임기 시작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환율까지 급등을 해버리니까 시장이 올라갈래야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반등을 시도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1차 저항 구간이 코스피 기준 2,500선에서 2,550선에 형성이 되어 있고, 이 구간을 뚫고 가려고 했더니 계속해서 악재가 업데이트되고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호재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시장 계속해서 바닥권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우리는 이에 대한 전략을 좀 잘 꾸려 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월 달에 지금 현재의 그림이 급반전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한다면은 사실 그렇지 않을 확률이 크겠죠. 여전히 1월 달로 넘어가게 되면은 계속해서 높은 환율은 또 유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지금 계속해서 탄핵 국면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서 한덕수 국무총리까지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국정이 좀 안정이 되어야 또 이제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부분을 또 대비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 현재 시장 장세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제 또 진행할 수 있는 전략은 한정적이다라고 봐야겠죠. 시장이 계속해서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한다,
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략으로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1차적인 저항 구간을 아마 못 뚫어줄 겁니다. 뚫기에는 많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이 구간 내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최근의 그림이 그대로 다 힌트가 된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별주가 계속해서 돌면서 미국 쪽에서 들어오는 이슈에 맞추어서 시장에서는 결론적으로 종목 순환을 이어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달에는 그에 맞추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대형주보다는 계속해서 개별 종목 장세에 맞게끔 진행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뭐 1월 달에 또 이제 트럼프 임기가 시작이 되게 될 텐데 그에 따라서 또 먹거리가 상당히 많이 나올 거거든요. 어찌됐든 임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이전에 트럼프가 여러 가지 또 발언들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임기 시작을 하고 나면 또 트럼프가 바로 또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액션을 보일 거거든요. 뭐 우크라 재건이든 뭐 아니면은 뭐 AI 산업군이든 관세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바로 액션을 취할 것으로 예측이 되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1월 달에 바닥권, 박스권, 개별 종목 장세를 대비를 하면서 트럼프 임기에 대한 부분을 대비를 해보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계속 오름세를 나타내는데 지수는 박스권이다. 그러면 여기서 환율이 더 오른다 하더라도 하단이 열린다거나 이럴 가능성까지는 안 보고 계시는 거죠? 일단은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계엄령이 또 이제 발동이 됐을 때 사실 또 이제 뭐 금융권 쪽에서는 이제 바로 주식 증한 펀드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뭐 환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1,400원 중반대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생각을 조금 한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미 이 정도의 환율이면은 어느 정도 좀 액션이 취해졌어야 되는데 사실 아직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잖아요. 즉 국면이 안정화되면 환율은 좀 자연스럽게 내려갈 것이다라고 조금은 더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마지노선을 높여놓은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뭐 그러한 부분들은 투자자들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 수준이다라고 한다면 저가는 어느 정도는 지켜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만 뭐 1,500원을 정말로 이제 위협할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다시 한번 충격이 있을 수가 있겠죠. 뭐 다만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어찌됐든 또 정부에서 개입은 나타날 것이니까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가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우리가 지켜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수에 대한 기대는 크게 하지 말고 결국엔 박스권 그 내에서의 개별 종목 장세가 1월까지도 이어질 것이다. 첫 번째 포인트의 결론입니다. 그럼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개별 종목을 어떻게 골라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가 되겠네요. 1월달 트럼프와 머스크 트레이딩 섹터 후보군은 이라고 달아주셨는데요. 1월 20일이죠. 이 트럼프 현재 당선인의 취임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누가 초청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지난주 후반과 이번 주 초에 또 시장에서 신세계 그리고 풍선그룹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이게 길게 가지는 않더라고요. 정책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트럼프 머스크 트레이딩 가능한 영역 어떤 쪽으로 보시나요? 네,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같은 섹터군들이 돌 것이다는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미국장을 보더라도 최근에 다우지수보다는 나스닥이 완전하게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즉 미국장 같은 경우에도 무언가 기존의 3차 산업군들보다는 기술주들, 하이테크 관련된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미국장에서 마찬가지로 성장성에 대한 초점도 앞으로의 이제 미래 기술에 대해서 맞춰져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도 결론적으로는 수급 자체가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부분을 정책적으로 가장 이끌고 있는 두 인물이 트럼프와 머스크이다 보니까 그런적으로 우리는 그쪽에 계속해서 집중을 해야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지금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지금 시장에서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최근에 조선주들 예를 들어 보면 뭐 이제 현대미포나 혹은 이제 뭐 HJ중공업 이러한 종목들 지금 전체적으로 다 신고가 가 있죠.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도 지금 뭐 엑스게이트나 KCS 이런 종목군들 보면 최근에 고점에서 어느 정도는 도달을 해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이제 뭐 최근에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도 뭐 어제까지 또 상승, 화요일까지 상승이 나오다가 오늘은 또 이제 쉬어가는 그림. 즉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다 사이클이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우리 시장에 연휴가 있다 보니까 사이클을 어느 정도는 돌려놓고 아마 이제 오늘, 내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해서 12월 달이 거래일이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아마 전체적으로 좀 쉬어가는 그림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 다음 주에 이제 또 1월 1일 연휴까지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이제 사이클이 좀 돌아갈 것으로 예측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 결론적으로는 또 1월 달에 어느 쪽이 상승이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 최근에 트럼프 머스크 트레이딩 흐름 보면 결국에는 계속해서 같은 섹터군 내에서, 그러니까 뭐 조선이든 뭐 아니면은 뭐 이제 양자 컴퓨터든 AI든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었었던 섹터군들이 어느 정도 급등이 나오면 차익 실현 나오고 다른 쪽으로 또 수급 넘겨줬다가 잠시 쉬어가는 그림. 그리고 또 다시 한번 급등.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냥 같은 구간 내에서 돌리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1월 달에도 그렇게 크게 움직임 자체는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로 들어서 뭐 드론이다라고 했을 때 드론 같은 경우에도 이야기 나오고 나서 급등 나오고 차익 실현, 쉬었다가 다시 또 미국에서 이야기 나오면 급등 나오고 차익 실현, 그 다음에 또 쉬었다가 급등 나오고 쉬었다가 다시 급등.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냥 같은 구간 내에서 돌리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마 1월 달 같은 경우에도 이 움직임은 저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뭐 결국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은 지금 이제 뭐 조선이나 뭐 양자 컴퓨터 뭐 이쪽들이 지금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좀 쉬어가는 쪽에 집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이제 AI 쪽도 이제 많이 좀 강조를 드리는데, AI 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같은 구간에서 계속해서 돌리고 있죠. 그런데 수급 자체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이야기 될 때마다 계속해서 급등 나오는 그림이 유지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럴 때마다 접근을 해주면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섹터가 된다라는 거고, 드론주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 대장주인 에이럭스가 여전히 또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또 이제 미국 쪽에서 이야기가 나오면 다시 한번 탄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섹터군들이 된다라는 거고, 지금 계속해서 가는 종목이 있으면 또 쉬어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예를 들면 AI 반도체, 뭐 에이징 랜드 같은 이런 종목군들도 지금 3거래일 연속 조정 나오는데 보게 되면은 지금 빠진 물량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은 적당히 또 쉬어갔다가 다시 한번 올라간다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즉 지금 현재 이 트럼프 머스크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가는 종목들이 있는 반면에 쉬어가는 종목군들은 또 매수 기회를 주는 이러한 그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어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1월 달 시작하기 전에는 이러한 종목들을 좀 준비하는 시기로 활용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계속해서 빠르게 순환이 나오고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결국 그 부분을 준비를 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뭐 이런 이제 에이징 랜드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또 눌리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러한 종목군들 고개 돌려줄 때 접근을 하면 또 저가에서 매수를 해서 박스권 고점까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이러한 이제 전략이 어느 정도는 가능한 구간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 기본적으로 저점에서 잡아서 그냥 꾸준하게 수익을 쭉 챙겨갈 수 있는 종목이면은 사실 뭐 편하죠. 굉장히 이제 푸근하고, 그런데 어찌됐든 현재 시장이 지수 자체가 제한이 상방적이기 때문에 상방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트럼프 머스크에 대한 이러한 이제 또 종목들을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라는 점. 그렇다라고 했을 때 현재 시기는 따라가기보다는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 쪽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머스크 수혜주 계속해서 집중해보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쪽 종목군들 말고 시장에서 너무 집중하거나 이미 얘기가 나왔거나 시세가 난 종목군들 말고 새로운 거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시장 새로운 대안의 삼양식품이라고 해주셨는데, 삼양식품은 정말 탄탄하게 잘 갑니다. 거기에다가 실적으로도 확인시켜주고요. 오늘 80만 원 터치하면서 신고가 다시금 쓰는 양상입니다. 물론 현재는 장중에 상승폭 반납하고 하락 전환 되기는 했는데 오늘 장중에 또 신고가가 나왔다는 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 삼양식품을 지금 따라가긴 좀 부담스럽고, 이런 종목 찾는 요령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형주 단에서는 우리가 어떤 종목을 접근 가능한가? 요거를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대형주 단에서는 반도체는 AI 반도체 정도만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뭐 조금 더 범위를 넓게 보면은 뭐 유리기판 쪽이 되겠죠. 레거시 쪽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현재 업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딱 지수 움직이는 정도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즉 삼성전자 혹은 이제 그 외의 레거시 쪽은 접근이 그렇게 매력적인 섹터, 즉 시장을 이겨내는 섹터는 아직까지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저가를 깨고 있으니까 뭐 2차 전지도 지금은 매력적으로 볼 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시장에서 대형주를 본다라고 했을 때 뭐 일부 이제 이슈 있는 바이오 종목군들, 그다음에 조선주들 제외하고서는 사실 크게 매력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바로 삼양식품과 같은 종목군들이었죠. 그런적으로 삼양식품이 전통적으로 이제 경기 방어주이기도 하잖아요. 경기가 안 좋을 때 기본적으로 경기 방어주로 활약을 해주기도 하는데 결국에는 이번에 상승은 돈을 잘 벌어서 그런 거거든요. 이번에 이제 또 수출 성장률이 계속해서 이제 올라오게 되면서 수출 성적을 특히나 굉장히 잘 나타내줬고 그러면서 실적 성장에 대한 이런 이제 캐파를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삼양식품이 상승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대형주에 대한 우리 방향성,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이 묻어가면서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외국에서 좀 돈 잘 벌어오고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이 또 결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 시장에서 시장을 이겨내고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형주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대형주 단에서는 전력 인프라 쪽 보는 게 가장 훌륭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뭐 결론적으로 지금 대형주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돈 잘 벌고 있는 게 전력 인프라거든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HD 현대일렉트릭을 예로 든다라고 했을 때 지금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 영업이익이 2배를 넘어선 그러한 상황이죠. 그리고 현재 예측한 바로는 약 한 2026년까지 영업이익이 1조 넘어설 것으로 현재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류에도 어느 정도 맞죠. AI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전력 인프라 수요도 증가할 것이니까 트럼프 머스크 트레이딩에도 어느 정도는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지금 현재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상승이 너무나도 잘 나온 구간이기는 하지만 고점 구간에서 어느 정도 힘을 모아주고 있고 앞으로의 성장 또한 추가적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삼양식품 같은 그림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라는 거죠.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급등 나오고 오랫동안 행보하고 힘 모아줬다가 다시 한번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급등이 나온 거니까 그러면은 결국 이 전력 인프라 쪽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수혜가 기대가 되면서 성장도 계속해서 해주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이 수출 성적도 계속해서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 전망치와는 반대되는 그러한 이제 또 훈풍이 불고 있는 그러한 업황이다.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트레이딩 어렵다. 지금 상황에서 개별주 돌리기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이제 예를 좀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대형주 중에는 수익성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계속해서 돈을 벌어내는 기업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성장이 예측이 되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 힘을 모으고 삼양식품 같은 충분히 그런 이제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예를 최대한 좀 많이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점. 그러면서 아마 뭐 다음 뭐 대형주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가능성 높은 후보군은 HD 현대일렉트릭 포함을 해서 전력 인프라 쪽이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한번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대안 콕 집어서 얘기를 해주시네요. 전력 인프라 쪽 관심 가져보겠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클럽 김영일 전문가 함께했습니다.